이 가업승계가 이제 왔는데 이게 올해 주요 화두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없고 내일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선은 또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드릴게요.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보실 수 있어요. 가업승계는 기본, 이것도 시험 문제 있었구나. 뭐였지 근데? 가업승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가업승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례가 있잖아요. 가업승계 가업 증여 특례가 있고요. 가업 상속 특례가 있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가업 증여. 보통은 증여를 할래, 상속할래? 증여,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먼저 액션을 할래? 아니면 죽고 나서 상속으로 끝낼래?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냐 증여냐 가지고 많이 고민해왔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례인데 증여 특례 쓸래? 상속 특례 쓸래? 아니면 둘 다 쓸래예요. 원래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특례가 있는 게 창업 자금 특례가 있어요. 자, 내가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가업을 내 아들한테 물려줄 때 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 전략이 좋을지 아니면 죽고 나서 그냥 얘한테 특례대로 해서 쓰게끔 하는 게 좋을지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님 지금 보니까 비즈니스가 보니까 아이템이 너무 올드해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진부가 돼서 좀 힘들겠는데요? 그렇지. 회사를 문을 닫자.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대표님 회사 문을 닫더라도 미처분 잉여금은 최소화시키고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한 5년, 10년 미처분 잉여금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 쫙쫙쫙 줄여나가겠죠. 그동안 그럼 자녀는 뭐 할 거예요? 회사를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제가 아들인데 태어났을 때는 나는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돼. 내 앞길을 찾아가야겠다. 지금부터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겠죠. 난 어떤 창업을 하겠다 라고 하고 아버지가 미리 창업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10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30억까지는 이거 시험 문제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30억까지는 세율 10%만 내고 쓸 수 있어요. 100억, 30억 넘어가서 100억까지는 20%. 그러니 어쨌든 창업 자금으로 돈을 받는 거는 100억까지는 가능하다. 왜 강조하고 있을까? 그건 이제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있다. 그래서 그건 특례들인데 또 전반적인 이야기로 보면 특례는요.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게 특례죠. 특별하게 혜택을 받으면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요구 조항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내가 그 기업을 승계받았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 승계받았어요. 500억까지 세금 안 내고 받았으니까 땡큐죠. 근데 고용 유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감면받았던 거에 가산세 다 붙여갖고요.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던 회사에 지금 자녀들이 파산한 회사들이 꽤 있어요. 지금. 회사는 안 좋아지고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세금은 눈탱이로 맞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한다. 그럼 잘하는 방법이 뭐냐? 회사 가치 줄여갖고 자녀한테 잘 상속하게 하는 거. 사전 증여 부분이 있으면 사전 증여를 미리 해가지고 하는 거. 또 자금 출처 아까 사전 정리 주식 줘갖고 자금 출처 만들어서 아버지 주식 사오는 거. 그쵸? 주식 가치도 떨어졌으니까 사오는 것도 부담이 없죠. 내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옮기는 방법들이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 그 회사의 어떤 신기술이나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뭔가들을 해주기 위해서 특허 같은 것들도 서칭을 해주고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키프리스 특허청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특허들이 다 검색이 되거든요. 관련된 특허를 검색을 해서 그 특허를 싸게 사와서 그걸 잘 가공해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는 방법들도 쓸 수 있고요. 컨설팅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플래닝을 짠다. 그러려면 대표이사님의 계획을 들어야 되고 계획을 들었었을 때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해요. 그 회사가 계속할 회사는 아니에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가업승계가 올해
뜨는 화두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솔루션의 좋은 방법은 그냥 이 리스크를 안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가압상수 공제를 안 받고 가기에는 세금이 부담이 크잖아요. 그에 대한 올해 아마 유행하게 된 전략은 기업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말 그대로요. 인적 분할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인 사람들이 주된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운영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거든요. 특별한 재산이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 그 인적 분할을 하는 방법. 쪼개는 거죠. 회계법인이 두 쪼가리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름을 가지고 한쪽은 일정 고객을 가져간다. 어쨌든 그렇게 했었거든요. 물적 분할은 뭐냐고요? 물적 분할은 말 그대로 물적 분할하는 거예요. 여기를 쪼개서 여기는 A팀, A회사, 여기는 B회사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자, 인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전체를 다 놓고 있다가 이 중에서 요만큼을 다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가압상수공제를 혜택을 보고 나서. 그러면 A, B로 분리시키기 전에는 나는 뒤에 그 제한 조건을 유지 못했죠? 나한테 모든 페널티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A 회사, B 회사로 쪼개놨다. 근데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만 감축시키고 여기는 안 받고요. 여기만 받은 거예요. 가압상수공제를. 그러면 여기가 30%, 여기가 70%라면 100% 가압상수공제 받을래, 안 받을래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그 이후에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잘 못해도 70%는 유지할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 70%만큼 쪼개갖고 회사를 이 회사에 대한 거는 상속공제를 받고 여기는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인력을 감축해야 될 상황이 되면 여기를 감축하는 거예요. 여기 감축을 했으면 다시 옮겨놓고 여기는 계속 가득 차 있게끔만 만들면 되잖아요. 직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겠죠. 그게 연말 기준으로 어쨌든 해당되는 거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이 직원들을 감축하는 걸로 해서 70%의 혜택을 보겠다라는 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관련된 게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가압상수 공제는 파워풀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파워풀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컨설팅적인 상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가압상수 공제 얘기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나 아직까지 현업에서 팔팔하고 아직 내가 방구 좀 끼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려고 해도 명의신탁 주식은 해결하셔야죠. 가압상속공제를 받으려고 해도 회사의 가치는 최소한으로 해놓으셔야 받던지 그냥 상속을 하더라도 하셔야 되지 않냐. 그죠? 그 길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그 정지 작업을 지금부터 하자라고 하는 게 첫 출발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정하라 그러면 미래 걸 어떻게 정해요?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징이라는 건요, 항상 지금 질문을 했었을 때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쉬운 질문을 하는 게 클로징이어야 돼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오픈 퀘스천은 클로징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클로즈드 퀘스천이라고 해서 yes와 no 이걸로 질문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약속 잡을 때 어떻게 하시죠? 아 대표님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다음 주 어디 시간이 괜찮으세요? 이러면 너무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시간이 되지? 봤더니 화요일에 비해서 화요일이 괜찮은데요. 오라고 말라고 결정도 안 했지만 화요일 시간이 괜찮은데요 넘어가는 순간 오케이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이 사고를 흔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그렇게 해서 엮어지고 악연인 줄 알았더니 귀찮게 하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덕에 내가 많은 혜택을 보는 일도 발생하고요. 나한테 호인이고 우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 시간이 지났더니 나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니까 대표들은 아까 얘기했죠. 평탄한 길만 걸어온 적이 없어요. 울퉁불퉁하게 걸어오고 극복했다가 정말 바닥에 쳐박았다가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분들은 인생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너도 한번 와봐 라고 해주신다고. 거부하지 않고 열려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혜택을 보게 되면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왜? 매입이 있어야 매출을 하죠. 회사 운영은 매입을 해서 매출을 하는 게 회사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계신 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한 번씩 그 뭐 말하는 뭐 양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 회사는 곧 망할 거니까 가입시켜서도 안 돼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잘 전달. 좋은 것도 좋은지 몰라서 못 받잖아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마하고 훈련하고 연구하는 게 연구는 우리가 하고요. 첫 시간에 그 표도 있는데 역할들이 배분되어 있어요. 연구소, 지점장님, FC. 연구소는 연구에서 생산. 여기 지점장님은 유통. 여기 그 FC님은 소비. 요 개념 그림을 그려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넘겼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연구하고 만드는 거 할 테니까 본사에서 상품도 만들고 다 할 테니까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잘 전달해 주되 잘 소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이 삼각이 확실하게 안정적인 삼각 공유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다른 얘기를 끄는 건 이제 더 갔다가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업승계 관련된 뭐 기본 내용들이니까 세금 문제가 있다 뭐 해서 다 해서 역할들, 그 다음에 뭐 예시들, 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뒤에 쫙 있어요. 다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자, 임원 보정 부분 관련돼서 비상장 주식 가치 합리적 조정발 계속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요 내용들도 지금까지 계속 다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9번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자산 가치, 그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하는 거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오른쪽으로 튀었다가 왼쪽으로 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있으니까 안 보고 오셔서 지금 그러신데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비상장 주식 가치의 증여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인 거예요. 순자산이 있고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 쪽 자산 상태표가 있고 순손익이 있잖아요. 순자산과 순손익을 평균해 가지고 어쨌든 가치를 계산하는 게 맞겠죠? 순자산은 회사 너 상태 너 가진 게 얼마야? 이거고요. 순손익은요. 너 얼마나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순손익을 좀 더 가치를 줘요. 왜? 지금 갖고 있는 게 네가 얼마라고 해도 앞으로 네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더 가치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얘는 2, 순손익은 3을 둬서 안보 평균해서 내는 게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예요. 그런데 역전되는 상황이 있어요. 부동산이 50% 이상 갖고 있으면 야, 너는 제주에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 임대업이네. 부동산이 더 중요하니까 순손익보다 순자산의 비중을 3, 얘를 2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상황으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순손익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전체 가치에 영향을 좋지 않게 미치는 부분들이겠죠. 예를 들면 3년 동안 계속 결손이 났던 회사예요. 그러면 순손익이 3년간 결손이 났다고 해서 그 회사가 안 좋은 회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비중을 3을 두고 여기 2를 두면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 경우랄까. 뭔가 예시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내일 시작할 때 우리 또 한번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복습은 해드릴 거지만 주요한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딱 20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뭐가 이렇게 많죠? 자료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게? 제가 왜 자료를 줄인다 하면서도 제가 많이 안 뺐냐면요. 뭔가가 필요해서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정관 내용, 주의해야 될 내용들, 주요한 어떤 판례들 다 끼워놨거든요.
필요하실 때 거기를 찾아보실 수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건너뛰어겠다고 해서 넘겨가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 첨부 부분도 한번 그 텍스 그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따로 두 개 해놓고 기타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최신 트렌드 관련된 걸 장표를 몇 개 넣어놨으니까 가지고 셀프 스타디 우선 하시는 걸로 하고 내일은 우선은 제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한번 오늘 했었던 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